자, 유리함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유리식은 일단 다 배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시작할게. 자, 일단 유리함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 x, fx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x제곱 더하기 3x 뭐 이런 거는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차함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뭐 더 마이너스 3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3차 함수.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유리함수는 우리가 비슷한 걸 한번 중학교 1학년 때 접했어요. 자, 정비례 반비례라는 그래프를 배웠는데 우리가 유리함수는 쉽게 말해서 분수가 분수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4분의 x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정비례라고 하죠. 자, 반비례 관계처럼 이렇게 분모가 다항함수나 뭐 이런 애들을 분모가 다항함수인 걸 유리함수라고 해요. 일단은 자, 일단 제일 기본 형태는 뭐 당연히 나중에 절대값이 붙을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 형태는 y는 x분의 a를 우린 유리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양수냐 음수냐 뭐 a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y는 x분의 1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리가 만약에 반비례 그래프를 지금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뭐 쉽게 어느 정도 뭐 추측은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x 자체가 1을 대입을 해볼 거야. 자, x에 1을 대입하면 1분의 1이죠. 그럼 1을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2를 넣었어요. 그럼 2분의 1, x에 3을 넣고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2분의 1, 3을 넣었을 때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요게 엄청나게 큰 숫자, 밑에가 엄청나게 큰 한 몇 천만, 몇 억, 몇 조분의 1이 되더라도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겠지만 0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x에 제가 2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분의 1이잖아. 그럼 뭐 여러분 이걸 2라고 할 거고 3분의 1분의 1은 3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우리가 2라는 사실, 3분의 1을 넣으면 3. 마찬가지로 우리가 x가 0보다 큰 양수를 여기 대입을 하는데 왼쪽으로 침범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x의 여기 음수 부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왼쪽에 쌍을 이루면서 우리가 일단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유리함수를 보면 항상 약간 이런 거를 나중에는 뭐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대칭형인 함수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 자, 우리가 y는 x분의 1 했잖아. 자, 우리가 지금 그리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했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데? 일단 질문한 거야. 자,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x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로 쓸 수도 있고 이 마이너스 부분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위와 차이점이 뭐야?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을 대칭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y축으로 대칭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뭐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x축으로 대칭이동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 위에 그래프를 y는 x분의 1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요 친구는 어떻게 될 건데? 라고 궁금해진 거야. 그러면 뭐 x축으로 대칭 이동하나 y축으로 대칭 이동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첫 번째 역할, A가,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A가 양수라면 우리는 그래프가 1, 3, 4분면에 1과 3, 4분면에 그려진다.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로 A가 음수면 2랑 4, 4분면에 그려진다. 4분면에 그려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어쩌실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A가 만약에 0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0을 대입해봐. 직접 대입해봐. 그럼 Y는 X분의 0이잖아. 얘는 뭘 해도 Y는 0이 되는 거지. X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그래서 A를 일단 기준을 양수, 음수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좋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A의 첫 번째 특징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y는 x분의 1을 대충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잖아. 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y는 x분의 100이 되면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게 궁금해진 거야. 그럼 x에 똑같이 1을 대입을 했더니 1일 때 100이 나왔죠. 자, 그러면 2일 때는 50이 나오고 3일 때는 뭐 한 3분의 100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들을 쭉 따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멀리 간다는 거지. 멀리. 자, 그러면 요 A의 값이 클수록 어때? 원점 여기 지금 요런 걸 나중에 대칭점이라 할 건데 대칭점에서 멀어질 거야. 일단 느낌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 조심. 자, 뭘 조심해야 되냐? A가 클수록 멀어진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하면 이거는 틀린 거야. 자, 그럼 왜 틀렸을까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야. 자, 이거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과 y는 x분의 마이너스 100을 비교해 보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알겠죠? 2, 4, 4분면에. 그럼 x 1을 넣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x분의 마이너스 100, 이 친구는 x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00이 나와요. 더 멀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100이 커요 하면 어때?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 자, 그럼 요까지 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정리를 하자면 y는 x분의 a 꼴이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a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 a 역할, a가 양수라면 a 역할의 첫 번째는 a가 양수라면 몇 사분면 그려진다고? 1, 3, 4분면 그려져. 그럼 음수라면 당연히 뭐 해볼 것도 없죠. 2, 4, 4분면이겠죠. 자, 두 번째. 방금 양수랑 음수를 보셨는데 양수일 때는 a가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졌죠. 자, 음수는 반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야. 절대값 a라고 표현을 할 거야.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 자, 제가 y는 x분의 1을 지금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요, 여기 x라는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넣어도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닿을 듯 말 듯하게 가는 이 경계되는 이 두 가지의 선이 있죠. 지금은 뭐 X축, Y축이지만 이런 선들을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용어가 의미가 뭐라고? 닿을 듯 말 듯한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그러면 y는 x분의 1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얘는 x는 0. 지금 요 x축을 말하는 거야.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점근선의 방정식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지금 우리 그 눈에는 원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거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요. 점근선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오케이?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직 우리가 몰라. 그래프를 여기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졌어. 자, 여기는 이 친구가 닿을 듯 말 듯하고 안 닿고 이 친구가 닿을 듯 말 듯하고 안 닿지. 그래서 요거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X쪽으로는 0이라는 거고요. Y쪽, 잠시 다시. X쪽은 지금 1의 X가 1에서 지금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Y축이잖아. 그러니까 Y는 X축이고 Y는 0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얼만데? 라고 물으면 우리가 1,0이구나. 이 점 좌표 얘를 1,0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쯤 했으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어쨌든 점근선의 방정식도 바뀔 수 있나 보다. 그리고 내가 자꾸 y는 x분의 a라는 것만 y는 x분의 1만 예를 들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쯤 해보면 이건 알잖아요. y는 x-a분의 b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결국 평행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우리가 이 친구는 뭔데? x 대신 x-a를 넣었기 때문에 얘는 a축으로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얘도 실제로 c의 역할이 y 빼기 c는 x-a분의 b랑 같은 함수죠. y 대신에 y-c이기 때문에 얘는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x-3분의 2 더하기 4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릴 건데? 라고 하면 자, 지금 원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자, 이것도 또 예를 들어 보면 x분의 1이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 자, 이 친구는 왜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럼 과연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x는 3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럼 x는 3 근처에서 왔다 갔다가 해도 3.00001 이런 건 돼도 3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점근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돼. 자,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3이네. 3이 실제로 점근선의 방정식. 이래서 우리가 점선을 그어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4잖아요. 그럼 y축 위로는 4칸이 올라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점선 긋고 4라고 해주는 거야. y는 4.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완성할 텐데 위에 이 친구 역할 A의 역할 우리가 이거 양수 음수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그려진다 폭 결정한다 이랬잖아.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의문이 들어야 돼. 어떤 의문이 드냐면 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쭉 서슴없이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1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Y절편입니다. Y절편. 1번 친구는요, 실제로 그림이 이게 우리가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자, X자리에 0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왜? Y절편이 궁금하니까. 그럼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양수지. 아, 그러면 실제로 내가 처음에 그린 1번 그래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은 대충 그린 거야. 사실 나는 그냥 운이 좋아서 맞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우리가 Y절편을 주로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보통 응용은 어떤 식으로 많이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방금 1번인지 2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야.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지금 그림 1번 그래프는 상황적으로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단 말이야. 얘는 3, 4분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1번은 안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2번은 모든 4분면을 다 지났지. 자, 그래서 우리가 4분면 얘기가 자주 나올 거예요. 4분면 얘기가 나왔을 때는 Y절편. 4분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Y절편을 우리는 찾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Y절편 찾자.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x-3분의 k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대신 여기서 지금 초보 단계니까 우리가 k가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말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은 그래프를 또 경우를 나눠야겠죠. 자, 지금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일 만큼 이렇게 병이동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랬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뭔데? 라고 물으면 x는 3이고 y는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가 k가 양수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왼쪽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궁금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지 밑으로 가는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얘가 만약 이 문제가 모든 4분면을 지나고 싶어요. 모든 4분면을 지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뭘 봐야 된다고? Y절편을 보자. Y절편 보자. 자, 그러면 Y절편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X에 0을 대입을 해버리면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1이란 말이야. 자, 만약에 Y절편이 양수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모든 4분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Y절편이 딱 여기에 0을 지나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요것도 모든 4분면을 지난다고 말 못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 적합하려면요, 무조건 Y절편이 0보다는 살짝이라도 내려가 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Y절편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살짝이라도 작아라 이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가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까 4분면 관련을 좀 잘 생각을 해볼 거야. 자, 4분면을 왜 생각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대충 그렸더니 아니 Y절편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림을 못 그렸다 이거야. 그래서 궁금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다시 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y는 x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c, 예를 들어 이렇게 썼으면 b의 역할은 뭐였다?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 일단 첫 번째 4분면을 결정하는 데 썼고요. 만약에 양수라면 1, 3, 4분면, 음수면 2, 4, 4분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이,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값이 클수록 우리가 아까는 처음에는 원점이라고 했지만 지금 해보니까 어때?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정확하게는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간다.
뭐가 크면 클수록? 절대값 B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 A랑 B의 역할은 결론이 뭐더라? 아, 점근선의 방정식의 역할이구나. X는 A고 Y는 C.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었어.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익숙하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x에 0을 넣었더니 양수네. 오씨 하면서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정, 공, 치예요. 자, 이게 뭔데? 하면 정의역, 공역, 치역. 우리 함수를 배우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정의역, 공역, 치역. 자, 우리가 정의역을 뭐라 했냐면 왼쪽, 오른쪽. 자, x의 값을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눈에 봐봐. 다 왔다 갔다 다 움직이는데 딱 한 군데만 좀 불만이 생겨. 그게 뭔데 했더니 그게 3인 이 부분이야. 자, 실제로 유리함수는 이 3이 되는 지점 말고는 다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3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역은 특별한 범위 없으면 분명히 모든 실수라고 배웠을 거야. 자,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함수, 그래프 개형, 그래프 개형이나 함수 값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딱 한 군데 빼고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거기가 y는 2예요. 자, 여기는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 그래서 치역은 y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야. 자, 그럼 이까지 해보면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거야. 아니, 그냥 정역, 공역, 치역이 있는데 공역은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모든 실수겠고 정역, 치역은 어떻게 되겠노? 점근선의 방정식이 아니면 되네. 점근선이 왜 닿을 듯 말 듯 했으니까 거기 지나가질 않겠구나. 그래서 정역, 치역은 공짜가 되는 거야. 유리함수에서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이렇게 해보자. 1 더하기 3 이랬는데 정의역이 x가 2 이상 2부터 이렇게 해볼까? 2부터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럴 때 치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거든. 그럼 한번 볼게. 일단은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거는 뭐 개념 묻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고요 y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보는 게 양수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자, x에 0을 넣었더니 y절편이 2네. 뭐 정확하게 그려도 되고 대충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가 있잖아. 정의역이 2부터 5까지 움직인대. 그럼 2는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잖아. 대충. 그럼 쭉 올리면 여기가 2겠고, 자, 2부터 5까지 이렇게 움직이잖아. 자, 그러면 치역은 2를 대입한 이 함수값, 자, 2를 실제로 대입해보면요 4가 나오죠. 자, 5를 대입해보면 4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13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치역을 어떻게 써야 되냐? 요만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잖아. 위아래로. 그러면 치역은 y가 4분의 1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뭐 치역이 따로 나올 수가 있겠죠. 치역을 주고 정의역을 구하세요. 뭐 그런 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유리함수 또 뭐가 남았냐? 이제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칭형이 중요합니다. 대칭형.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대부분 문제들은 이 대칭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아요. 자, 대칭을 다 이용을 하는 건데 대칭되는 방정식, 대칭되는 뭐 직선이라고 표현할까요? 자, 직선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계속 언급을 하지만 유리함수는 항상 뭐 제가 조금 그림을 귀찮아서 대충 그리긴 했지만 자, 항상 대칭형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y는 x분을 그린 상황에서 이 원점으로부터 우리가 직선을 막 그려보고 싶어. 자, 근데 정확하게 이제 뭐라죠? 그 선대칭이라고 하나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 어떤 점이 있으면 얘를 점대칭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겹치지가 않는다라는 소리야.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그 선을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제가 쭉 그었어요. 이 점도 여기 가고 이 점도 여기 가고 이 점도 여기 가고 완벽하게 대칭이 됐어. 자,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예요. 자, 그럼 한 개 더 있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야. 그럼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 가고 여기 있던 점 이렇게 가니까 여기 가고 다 대칭되잖아, 맞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아까 처음 보여줬던 거는 조금 달랐단 말이야. 맞죠? 이 직선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대칭 이론을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항상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지점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대칭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오케이, y는 x분의 1은 알겠다 이거야. 그럼 y는 x-3분의 1 더하기는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진 거야. 당연합니다.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이 점근선의 방정식도 이동을 할 거고요. 우리가 대칭되는 직선도 당연히 평행이동을 해야겠지. 똑같이.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당연히 해야 돼. 자, 일단 한번 그려보자. x3, y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대충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칭되는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어디를 지납니까? 항상 대칭되는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직선의 이름을 내가 만들고 싶어. 자, 생각해봐. 기울기가 하나는 1이잖아. 그리고 얘는 어디를 지난다고? 항상 3,2를 지나는 거야. 그럼 x-3 플러스 2. 실제 이 직선의 이름은 x-1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x-3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당연히 있다, 얘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이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걸 연립해도 x-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 2x는 6, x는 당연히 3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나오면 여러분이 틀린 거야. 잘못 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예제를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y는 x-1분의 3 더하기 4라는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y는 x 더하기 a에서 대칭이 된대. 오케이. 자, 그럼 뭐라고? 대칭되는 직선은 항상 뭘 지나? 점근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난다. 여기서는 교점이 그러면 여러분 1,4라고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4는 1 더하기 a가 돼서 우리는 a는 3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대칭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x분의 한 1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조금 많이 봤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의 점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y 값은 a분의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a 곱하기 a분의 10이 돼서 이 넓이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만들었어. 근데 이 점을 모르니까 제가 b, b분의 10이라고 잡았어요. 자, 이 사각형도 넓이는 어떻게 돼? 10이 되는 거지. 아,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사각형들을 넓이는 항상 어떠해? 일정하구나. 이런 사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y는 x분의 40이야.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켰어.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냥 4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유리함수에서 이 넓이가 만약에 넓이가 y는 x분의 a가 있었는데 얘의 넓이가 만약에 160이래요. 아, 그럼 a는 얼만데? 라고 하면 요 한 덩어리가 우리가 40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4, 4, 16 해서 맞죠? 160 나누기 4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a는 40이네.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의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y는 x분의 a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 얘가 1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x-1분의 한 12 더하기 1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요때까지 y는 x분의 10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 가지고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여러분이 y는 x분의 12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평행이동 시켜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산술기하까지 보통 접목을 시켜요. 유리함수에서는 산술기하 평균. 우리 산술기하 평균 배웠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12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 위의 점 a, b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생각해보자. 문제를 좀 바꿀게 혼자. A 이렇게 해볼까? 자, 이런 그냥 일단 문제를 한번 봐봐. 어떻게 낼 거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자, 지금 제가 1, 3 이랬죠. 그리고 지금 그림을 일단 여러분 그릴 수 있는 상황일 거 아니야. 0 넣으면 보자. 0 넣으면 마이너스 9. 너무 숫자를 크게 했네. 한 4만 해보자. 0 넣으면 1. 이렇게 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1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A는 만약에 조건이 한 좋습니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P가 오른쪽에 있다는 이런 사실이죠. 그럼 P가 여기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수선을 쭉 내렸습니다. 요 지점을 제가 A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쭉 내렸어요. 제가 이걸 B라고 했어요. B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가장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해보면 PA라는 거는 얼마입니까? B죠.
결론은 이건 A 더하기 B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맞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이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B는 A-1분의 4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A 더하기 A-1분의 4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여러분이 산술기하 평균을 의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 산술기하 되려면 역수꼴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A를 A-1로 바꿔보는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너네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뺀 거잖아. 그럼 다시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래 기존에 3이 있었고 1을 더하니까 이게 4라고 문제가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요, 원래 4가 있었고요, 2루트 A-1 곱하기 A-1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약분을 하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4 곱하기 4가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아, 최소값은 8이구나,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서술형 나온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는은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는지 그거 판단을 해야죠. 는은 어떨 때 붙는데, 그쵸? 얘랑 얘가 같을 때죠. 그럼 A-1은 A-1분의 4. 그럼 A-1의 제곱은 4. 그럼 A-1은 뿔마이죠. 그럼 A는 실제로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A 범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가 3일 때 최소값 8을 가진다. 이게 가장 완벽한 정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생각해봐. 막 유리함수가 이렇게 대충 여러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원을 그리기 출발을 해. 이 원이 가장 원이 유리함수를 지나면서 가장 우리가 쫙 커진다 생각해봐. 안 닿이고. 그러면 요게 다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원이 이런 식으로 슝,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접할 때.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상황이야. 유리함수를 지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어. 그럼 어쩌고 구할 건데? 그런 거지. 그럼 이거는 아까 요렇게 우리가 점근선의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유리함수는 항상 대칭이 된다 했잖아. 그럼 요 함수 있잖아요. 요런 함수들 한 개는 길이가 1이고 한 개는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자, 이 파란색 직선과 이 유리함수의 교점을 구해버리면요, 여기에 교점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우리가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반지름의 역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유형이 줄 때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보고 y는 우리가 x-1분의 4 플러스 3, 또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 자, x는 1이고 y는 3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궁금하신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문제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 엄청 내려가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mx 플러스 2 더하기 4를 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게요. 이 유리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나지 않는 m의 범위, 뭐 만나는 범위라든지 만나지 않는 m의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쵸? 항등식이 생각나야 되죠. m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요렇게 표현하면 알려나요? 어디서 많이 봤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사실 기울기를 모르면 우리가 어디를 한 점이라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바로 추측을 해줘야 돼. 그럼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2,4는 대충 한 요 정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대략 요 맞죠? 그럼 요 친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울기는 저는 항상 0을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양수, 음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기울기가 지금 양수일 때 부분은 가자마자 바로 어때? 요 점에서 만나버리지. 우리 만나지 않는 거 찾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살짝 올렸어요. 이렇게 살짝 올렸어요. 그래도 계속 만나죠.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 오, 내려갔어. 그렇지. 내려갔어. 야, 근데 여기 내려가니까 일단 안 만나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려가기 딱 직전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딱 이렇게 만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다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 봐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요 사이, 요보다 지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경계가 얘라는 거야. 지금 현재. 자, 이 두 문제도 이제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문제를 내서 그렇고, 한번 진짜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3 플러스 2의 그래프와 mx-y m 플러스 2는 0이 서로 만나는 m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우리가 m을 일단 묶을 생각부터 해야지. 기울기를 모르니까 묶었더니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난 직선이구나.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유리함수를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점근선은요 1이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고 y는 2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대충 양수니까 3, x는 0, 자, y절편은 마이너스 1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항상 지나는 점이 1,2잖아. 이렇게 된 상황이지. 1,2 꼭 지나야 돼. 자,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기울기가 m이 0인 경우에는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순간 어때? 바로 만나버리지. 조금이라도 기울기 커지는 순간 어때? 바로 만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나는 범위는 그러면 일단은 m은 0보다 클 때는 가능, m은 0일 때는 불가능했지만 음수일 때도 한번 봐볼게요. 자,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내려갔어요. 어때? 이거는 아니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래, 이건 착각할 수 없겠죠. 이렇게 막 뚫고 지는다 이런 이상한 생각하진 않겠지 사람이. 맞죠? 이게 음수라도 있잖아.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 이 선은 항상 여기를 뚫을 수 없어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알죠? m은 음수일 때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은 개념 정리 중이니까 너무 심화는 안 할게요. 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빠뜨리고 안 한 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식이 적혀 있을 때 점근선이 정근의 방정식 x는 1이고 y는 2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x-1분의 4x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여러분이 이렇게 고칠 수 있냐? 이건 유리식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맞지? 자, 근데 우리가 뭘 안 배웠냐? 하긴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혹시 이거 못 고치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까봐 얘기를 한 건데, x 있으면 일단 4 더하기 하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적을 때 이걸 뭐 보통 이제 암산으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분모가 0 언제 되는데 하면 1이죠. 그럼 1을 여기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4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스킬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x다. 그러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3 수구모 x 더하기 2분의 오케이. 분모는 언제 0이 되는데 마이너스 2잖아.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학생 중에 좀 웃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따 아이가 2 빼기 x는 3x 이렇게 나왔는데 또 좋다고 2분의 3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자리부터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3분 3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분모가 0 언제 되는데 2잖아. 6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봐봐, 식을 함수로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이게 함수로 나오면 또 식을 못 그려. 바보같이. 할 수 있어 우리. 봐봐,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우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3 1 슉 지나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 자, 얘를 함수를 보고 우리가 유리함수를 직접 만들어 볼 거야. 자, 봐봐, 여러분이 여기서 점근선이 얼마인데 x는 3 y는 1. 그럼 여러분 x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k 한 개만 구하면 되잖아. 일단 대충 봐도 k가 양수인 건 우리가 알 거지만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한 개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k니까 뭔데? k는 6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완성. y는 x 마이너스 3분의 6 플러스 1. 간단하죠? 자, 그럼 마지막. 자,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가 있었어요. 역함수. 유리함수도 역함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리함수도 1대1, 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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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1 가는 거 맞죠? 자, 유리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있잖아. 사실은 여러분이 유리함수, 역함수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직접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시험 치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우리 역함수라는 거는 일단 y는 x의 대칭, xy를 자리 바꾼다. y는 x의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x는 오케이 가보자. ay 더하기 b, cy 더하기 d. 자,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y는을 결국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곱해볼게. 그러면 axy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함수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y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왼쪽으로 양을 하면요, ax 마이너스 c y가 되고요. 얘는 넘어가면 bx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하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요, 요게 이제 역함수가 된 거죠. f 인버스 x. 자, 보시면 a랑 d는 어때? 그대로지. 근데 b랑 c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x 더하기 3분의 4x 더하기 5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2랑 5는 고정. 2x 더하기 5는 고정. 하지만 2, 3과 마이너스 4는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준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앞에도 말씀했다시피 이거 x 상수 이 순서가 안 되면 여러분이 바꿔주고 해야 돼요. 실수하지 마시고. 일단 정말 간략하게 유리함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하면서 그 책을 보지 마시고요. 이 마인드맵처럼 여러분 유리함수 하면 제일 처음에 A는 역할이 뭐가 있었지, 그리고 B씨는 역할이 뭐가 있었지, 큰 구성을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과연 함수를 그릴 수 있을까? A의 역할이 있을까? 그럼 정의역, 공역, 치역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복습을 꼭 자기만의 개념 수를 만들어 주세요. 네, 듣는다 고생하셨습니다.